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오늘은 화요일 쇼킹 탑10. 오늘은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좀비 영화 10개를 준비했어요. 제가 좀비 덕후거든요. 자, 10위를 소개합니다. 자, 바로 이 영화입니다. REC. 어떻게 하면 REC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디오 보통 녹화할 때 REC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스페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1편이 78분짜리로 비교적 좀 짧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줄거리도 되게 간단하고요. 이거 무슨 줄거리였냐고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한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있었어요. 여자 리포터와 카메라맨. 근데 이 둘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리얼리티 TV로 이 소방관들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막 긴박하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 긴박한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소방관들과 동행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통의 구조 요청 전화가 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을 따라서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된 거죠. 대박이다. 오늘 뭐 하나 건지겠다 생각을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열심히 카메라로 막 찍어요. 사건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기 위해서.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발광하는 노파한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건물 내에서요. 소방관들이 왔는데 노파가 와서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약간 건물 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급하게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게 인간 같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이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탈출을 시도해요. 그런데 건물이 다 폐쇄됐어요. 누가 건물을 폐쇄했냐? 나라에서 건물 자체를 폐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그냥 건물 안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무언가에 전염된 듯한 도저히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방관들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리포터와 카메라맨은 공포심이 들긴 하지만 이 장면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 카메라로 다 잡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공포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이 영화는요,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핸디캠 마치 들고 찍는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카메라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좀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거기도 해요. 왜냐면 시점이 이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시청자한테 보여주는 그 시점이니까. 카메라맨이 그니까는 보이지가 않죠. 카메라 앞에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정말로 약간 왜 아프리카 TV에도 막 공포체험, 흉가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게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이 REC는 1편, 2편, 3편, 4편까지 나왔나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음악이거든요. 저도 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부금이 없어요. 부금이 없이 마치 내가 실제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영화랄까요? 이런 영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패러노멀 액티비티 보셨어요? 패러노멀 액티비티도 많은 부분들이 CCTV와 핸디캠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느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좀비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을 먹어치운다거나 이런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실제 상황에 있는 듯한 극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죠.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이게 1편이었고요. 2편 보실게요. 이 편도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아리씨라는 영화를 미국에서 미국 헐리우드 버전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영화는 뭐냐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쿼런틴이란 영화예요. 그건 제가 12에서 뗀 건데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쿼런틴이란 영화예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좀 더 프리뷰가 조금 더 세요. Ready? Hi, I'm Angela Vidal. We're in Los Angeles, traveling along with the fire department. 처음엔 밝게 시작해. Visited men you'll be shadowing tonight. Wherever they go, you go 막 too. 소방관들 이렇게 따라간 거죠. Police say that she lives alone. She's not very social. Can I get you some medical help? Tape everything. You hear me? Tape everything. We have an officer down. I need an ambulance immediately. 자, 이렇게 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건물이 봉쇄됐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요. 아무도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Why would he say that? Can't get through to my husband and my daughter has a police. We gotta get out of here. We're filming this. People are gonna see what you're doing. Can we go out? They're not gonna let us out of here alive, are they? Oh my God. You have no idea how bad this thing is. The man who lives here. Let me get out of here! Go back! 영화 쿼런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단어 하나 배우고 갈까요? 도대체 이 쿼런틴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따라할게요. quarantine. quarantine이란 단어는 격리했다는 뜻이에요. 건물 자체를 격리했잖아요. 그래서 격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알 영어 하나 배우고 가실게요. 네, 영어 BJ니까 quarantine은 격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quarantine, quarantine. 와, 무섭습니다.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전 약간 뭔가 극한 상황에 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건물 밖으로 탈출에 성공하면 밖에서 경찰들이 총으로 쏴버려요. 안에서는 좀비한테 죽고 밖에서는 경찰한테 죽어요. 그 누구도 건물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극한 상황이에요. 영화 재밌어요. 그럼 아리 씨는 뭐의 약자인가요? 친절한 상현님, 그거는 내가 친절하게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게 바로 12 아리 씨와 쿼런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 보러 갈까요? 9위 갈게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좀비 영화를 좀 안다고 해도 이 영화를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왜냐면 이 영화는 노르웨이 영화입니다. 노르웨이 영화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Dead Snow라고 해서 그냥 죽음의 눈밭이에요. 근데 약간의 그 좀비의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독일의 나치들 있죠. 나치들이 좀비로 변하는 스토리예요. 한 지역에 의대생들이 휴양지 한 통나무집을 정해가지고 의대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무언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봤더니 좀비들이 그 장소에 와가지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장소예요. 좀비들이 이 통나무집에서 뭘 찾으려고 했을까?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 의대생들이 그 무언가 찾으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물이었어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좀비들이 보물에 그렇게 욕심을 낼지. 자, 그게 이제 과거에 노르웨이를 침공했던 나치의 그 잔당들이, 나쁜 애들이 숨겨놨던 보물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이걸 찾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물을 얘가 찾아서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 눈밭에서 잠자고 있던 좀비들을 다 깨우게 된 거죠. 그래서 좀비들이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나치 의상을 다 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노르웨이에서 저예산으로 만들어낸 좀비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떴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개봉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됐냐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2009년에 1편이 상영이 되고 반응이 좋으니까 2014년에 또 2편이 상영이 되면서 근데 약간 호러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 좀 눈요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봤던 아리씨나 이런 것처럼 완전 극한 공포감은 아니에요. 네,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자, 갈게요. 처음에 이게 좀 밝기 시작해요. 노르웨이. 자, 휴가를 왔죠. 아저씨가 뭔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저도. 자, 독일 나치들이 무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요. 아저씨가 얘기해줬죠. 그러다 이걸 발견합니다. Fortune and glory, kid. 자, 무언가 있어. Du räcker med mer, ikke sant? 자, 좀비 죽이러 가나요? 자, 이 영화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약간 좀비 영화를 새롭게 해석한 노르웨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헐리우드 영화에만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으셨다면 이 영화도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기 괜찮은 영화라고 해서 제가 9위로 가져와 봤습니다. 부금이 왜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무조건 무서움만을 한 게 아니라 저 안에 보면 영화가 하얀색 그 약간 눈밭에 피가 팍 튀기는 이런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컬트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시도해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화 볼까요? 이 영화를 빼놓고는 좀비를 얘기할 수 없죠. 레지던 이블 1, 레지던 이블 2, 레지던트 이블 3. 그쵸? 여러분 다 보신 거죠? 레지던트 이블 4. 거기다 레지던트 이블 5까지. 정말 많이도 나왔네요. 자, 어쩌면 이 좀비 시리즈 중에서 레지던트 이블만큼 시리즈물로 잘 나온 게 없었죠. 게다가 보통 좀비들이 주인공이고 한 명 그 영웅시 되는 데 있는 그런 뻔한 스토리이기도 한데 여긴 또 이렇게 모델 출신의 밀라 요보비치라는 아주 아름다운 배우가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이 시리즈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저는 레지던트를 그렇게 좀비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이블 3부부터 왔어요. 3편부터. 그러니까 내가 앞뒤 내용을 몰랐던 거야. 혹시 그랬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대 기업 엄브렐라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하에다가 몰래 연구실을 세워놓고 생체 무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 생체 무기 연구를 하는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뭔가 액이 담긴 그 병을 일부러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액체 바이러스가 기체화가 돼가지고 환풍기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체 연구실에 쫙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쫙 퍼지다 보면 아무래도 시스템이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겠지. 그 시스템이 뭐였냐면 연구실에 그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었어. 그 컴퓨터 이름이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얘 하이브가 보니까는 바이러스가 지금 연구실에 퍼졌잖아. 뭐 그것까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연구실 밖으로 이 바이러스가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연구실을 격리합니다. 연구실을 격리해요. 그러다 보니 안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다 감염되고 죽어나가게 되죠. 자,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알게 돼? 회사에서, 엄브렐라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되겠다. 이제 지금 막 이 연구실이 난리 초토화가 되니까 특공대를 파견한 거야. 특공대한테 이 컴퓨터 자체를 초기화시킬 걸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얘가 워낙 인공지능 컴퓨터다 보니까 초기화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방어장치를 작동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온 특공대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특공대가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하이브라는 이 컴퓨터가 전원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방어장치가 꺼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연구실 안에 감염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시리즈는요 2002년부터 시작하게 된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완전 전 세계 인기 시리즈죠. 뭐 아이언맨 시리즈가 전 세계 인기 있다 하지만 또 레지던트 이블도 장난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인기 시리즈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17년 1월에 레지던트 이블 6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6에는요 우리나라 배우가 나온대요. 지금 이게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 배우 이게 이준기 씨래요. 이준기 씨가 이 레지던트 이블에 나올 예정이고요. 6가 이 시리즈의 완결편이라고 합니다. 진짜 완결이 날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화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화 프리뷰 살짝 보시죠. 소리가 좀 작아요. 컴퓨터. Now, an elite team has been sent in to stop it. 5 hours ago, Red Queen went homicidal. Who's the Red Queen? State-of-the-ar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poration's keeping a few secrets down. 처음에는 정말 액션 영화처럼 스토리 구성이 탄탄해요. 1편. Before it begins infecting and mutating the whole human race. Everyone stay calm. What's that? Bit me, man. She took a chunk clean right out of me. 물은 거야. You have to get out. Don't listen to anything she says. She's a hol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Red Queen. She may be our only way out of here. How is she still standing? She isn't standing now. 자, 이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포인트는요. 2, 3, 4, 5로 갈수록 이 밀라 요보비치의 액션! 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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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공중 돌기 막 해가지고 막 브이시 죽이고 막 총으로 두두두두두두 죽인 다음에 막 줄 매달아가지고 줄에 건물에서 건물로 줄로 막 간 다음에 막 좀비를 다 죽여버리는 좀비 영화 최고의 액션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영화 안 봤으면 오늘 당장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좀비의 어떤 그 좀비한테 와가 아니라 막 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장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배우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영화 소개할게요. 레전드 액션입니다. 정말
자, 그 다음 영화는요, 여러분이 조금 이런 영화도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좀비 2! 포스터가 화려합니다. 일단 포스터가 화려하죠. 포스터가 화려하나 사실 그닥 안 화려할 수 있어요. 자, 이 영화가 뭐지? 라고 하시는데요. 이 영화는 1979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굉장히 이런 잔인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좀비 영화 중에서도 클래식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섬에서 사람들이 원인 불명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요. 그러다가 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 시체들이 고기하고 피만 막 원하면서 한 번 물리면 다 좀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되게 느려. 원래 초반 좀비들은 좀 느린 거 아세요? 이렇게 약간 느린 거 알죠? 이게 나중에 갈수록 좀비들이 겁나 머리도 좋아지고 빨라지는데 1979년에 아직도 좀비가 느려. 이렇게 느리게 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연구하는 박사가 이 좀비가 도대체 왜 생긴 거냐 그러면서 좀비를 막 연구를 하는데 과학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 절망에 가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혹시 부두교라는 거 아세요? 부두교. 이 좀비가 나오게 된 원인이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약간 짓게 만드는 영화예요. 부두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그 민족 아니야 약간 무슨 신앙이라 그래야지? 약간 그러니까 막 원시족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인데 자연과 인간 사이의 수호 정령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약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전통적인 부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인간사를 지배하는 그 자연의 초자연적인 힘이 뭔가 인간의 그 정신력을 지배하고 그 안에 조상도 끼고 또 이 주물에 뭔가 있어요. 나도 잘 몰라.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그런 뭔가 그 민간 신앙에서 좀비가 온 게 아니냐. 두부가 아니라 부두교요. 근데 언니 얘는 왜 제목이 좀비 2예요?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게 좀비 1이라는 영화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영화가 이름이 겹치니까 얘를 그냥 좀비 2로 개봉을 한 겁니다. 근데 얘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전 좀비 영화로 불려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고전 좀비 영화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러분께 좀 오늘 새로운 걸 많이 가져와 보고 싶었어요. 무조건 막 좀비가 두두두두두 해서 팍팍팍팍 이게 아니라 약간 1979년도의 좀비 영화 보실게요. 음악도 벌써 약간 촌스러워요. Ahoy there! This is the Harbor Patrol. Anyone on board? Yes, it looks abandoned. 옛날 좀비 얘들아. I'm gonna blast you. Now freeze where you are. 약간 촌스럽죠? 근데 이 여자 너무 예뻐. And how long since you last spoke to him? Well, we have to go to Matul. We're trying to locate Anne's father. You're the one who exactly did my father. 자, 섬. Dr. Miller. And the boat's crew. What happened to them? What's about that? Fantastic legends, voodooism, zombies. 샤워하는 여자 꼭 나오죠, 이럴 때. Voodoo's just superstitious bullshit. Now, whatever it is, it makes the dead stand up and walk. I've seen it with my own eyes. 자, 방금 장면이 감독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 감독이 특징이 뭐냐면 눈알 파먹기예요. 이 감독은 영화에 눈알 파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감독이 좋아하는 거거든. 아니 뭐 갑자기 이런. 자, 이번에는요 상어와 좀비의 싸움씬이 나와요. 상어와 좀비의 싸움씬도 나옵니다. 보세요. 요상해요. 요건 쉽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야. Father of my father always said, when the earth spit out the dead, they will come back and make darkness.
They're coming back to life. They're everywhere. 한 가지 표현 가르쳐 드릴게요. They're coming back to life. They are coming back to life. They are coming back to life라는 건 come back home이 아니라 come back to life.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갑자기 영어 좀 가르칠게. They are coming back to life. 그들은 죽었는데 다시 삶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They're coming back to life. 좀비 영화 보면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에요. They're coming back to life. They're everywhere. Everywhere. 그들은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어. 자, 영화 좀비2였습니다.